만약 당신이 60세, 70세가 넘은 나이에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부정하고 무리하게 계속해서 젊은 시절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려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선택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고 그 영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지나치는 바로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냉장고 속에서 발효된 식품들을 먹으며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달리 나이가 들면은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신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혈관도 점점 탄력을 잃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처럼 짠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발효된 음료를 즐깁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왔고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짠 음식을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신장도 이제는 그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할 수 없고 이는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급격히 높여 결국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이 단순한 나이 듦이 아닌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발효된 식품 속의 나트륨, 알코올, 히스타민 등은 이미 약해진 신체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이는 결국 여러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경고를 들었을 때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먹어왔고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하지만 나이는 그렇게 간단히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그 취약함은 바로 일상 속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노인이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면 약효가 떨어지고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무리한 식습관을 고수한다면 건강은 결국 고장나고 말 것입니다. 삶이 끝나기 전에 한 번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 속에서 얻은 지혜는 어떤 책이나 이론보다 훨씬 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거나 건강이 예전만큼 유지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는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과연 건강을 위한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그저 불필요한 고집에 의한 변화인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아무리 무리한 생활을 해도 그다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더 그 무리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쌓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먹었던 음식들이 이제는 우리 몸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배출되지 않은 나트륨과 알코올,
발효식품 속의 히스타민 등이 점차 우리 몸에 축적됩니다. 이러한 축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먹었던 것들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발효된 음식들이나 젓갈, 발효, 음료 같은 것들은 맛있고 전통적인 음식들로 여겨지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 화학물질들은 우리의 장기들, 특히 위장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우리의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 나트륨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에 부담이 가고 그 결과는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약해지면 다른 부분도 그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위장이 약해지고 위장 점막이 얇아집니다. 이때 강한 산성 성분을 포함한 발효 음식들이 위장에 자극을 주게 되면 위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김치나 묵은지 그리고 지나치게 짠 장류들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소화 장애를 일으키거나 심각한 경우 위염이나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발효식품에 포함된 유익한 미생물들이 일시적으로 장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미생물들이 잘 기능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발효식품이 주는 장점보다는 그로 인한 부작용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발효된 음식이 반드시 좋다고 믿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효 음식이 주는 이점은 신체의 상태와 나이에 맞춰 적절히 섭취할 때만 효과를 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예전에 해왔던 대로 맛있다는 이유만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많은 변화를 겪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이상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발효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좋았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먹는다면은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몸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과 마음에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무리한 일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몸에 무리를 주기 시작합니다. 20대나 30대에는 쉽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들이 60대가 넘어가면 한 번의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자신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자꾸만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젊을 때에는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그저 지나치기만 했던 것들,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느껴지던 작은 기쁨들,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지나친 것들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때로 늦은 뒤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곧 많은 것을 잃어간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곧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의 작은 이상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예전처럼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가진 두려움과 맞물려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와 조언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무엇을 생각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의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한 음식을 먹거나 지나친 활동을 할 수 없지만 그 대신 더욱 적절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외부의 사람들, 사회의 평가, 경쟁 속에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점이 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서 겪는 외적인 변화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내적인 평화와 안정감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놓아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젊을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어리석은 고집이나 집착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부터 진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나온 세월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을 아껴 쓰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는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자주 아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런 아픔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은 불편함도 내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신중하게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꾸준히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도 변화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에서 나의 위치,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행복한지를 찾아야 하고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선에 휘둘려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내 마음을 잃고 결국에는 스스로도 누군지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자신에게 주고 더 많은 사랑을 자신에게 쏟아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가 나이 듦을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지만 그 속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삶을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한 걸음씩 내디디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삶은 결국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애쓰고 자랑하려고도 했습니다. 그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랑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는 빈손의 삶이 결국에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진실된 삶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적은 것들로도 만족하고 더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한지 내 삶에 만족을 느끼는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에 집착하기보다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것들보다는 내 마음속의 행복, 그 평화로운 마음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것들보다 내면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에는 어떤 일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의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느린 반응 속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감정을 더 잘 다루고 주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증명하거나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외적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내가 소중하게 여길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가고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삶의 끝자락에 와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도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울 점들이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사라지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감정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순간마다 결국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지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